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별별다방의 서작가입니다. 오늘도 별처럼 빛나는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과 아름다운 중장년 시를 위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중장년 다이어트 20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별별다방 13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예전에는 그 조금만 먹지 않아도 살이 쏙쏙 빠졌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좀 안 먹고 그러면. 근데 요즘엔 이게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이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살찌는 계절에 반대로 살을 빼보려고 작심하신 우리 유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좀 체중 관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오늘 얘기 정말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다른 세상 이야기로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중장년 다이어트에 찐 관심인 분이십니다. 우리 황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이 좀 찌니까 이게 진짜 갱년기가 오려나 하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체중 관리 정말 힘든데 오늘 기대되는 시간 정말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가장 큰 차이점부터 좀 짚고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와 중장년의 다이어트, 이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우리 몸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소비하는 에너지량, 이거를 말하는데, 이 한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20대는 평균 2100칼로리인데 40, 50대가 되면 약 1800에서 1900칼로리로 줄어들고 65세 이후에는 1600칼로리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남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만 그런 게 아니고 남성도 20대에는 2000칼로리 이상이었던 것이 50대 이후에는 상당히 감소하는 거죠. 유코치 이거 숫자 한번 실감 나시나요? 네, 뭐 진화 때문에 그렇긴 하겠죠. 당연히 나이 먹으면 더 적게 먹어도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경우에도 20대처럼 똑같이 먹어도 300kg 정도 남는다는 거니까 거의 1kg 이상 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유코치님 말씀하셨는데 이 300칼로리 정도면 이게 밥 한 공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게 쌓이면은 한 달에 약 9,000칼로리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1kg이 7,000칼로리니까는 한 달에 1kg 이상 체중이 는다라는 거예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고기 먹을 때마다 몇 공을 하느냐라고 울부짖었던 20대에 비해서 그렇죠. 하루하루 한 공기씩을 더 먹고 있다니 이건 너무 우울한 일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근데 기초대사량이 왜 줄죠? 이거 운동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근육량 감소입니다. 우리 요즘 많이 그 화제들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육량.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 기초대사량의 약 그 60%가 이 근육에서 소비되거든요. 근데 이 30세가 되면 근육량은 10년마다 약 3%에서 8%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근육 1kg당 하루에 약 13칼로리를 소모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하는 에너지도 줄어든다는 거죠. 네, 악순환인 거죠. 근육이 그렇죠. 줄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그러면 운동하기 또 더 힘들어지고. 딱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중장년 다이어트는 단순히 덜 먹는 것보다도 근육 유지가, 그러니까 포커싱을 덜 먹어서 살을 빼는 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근육을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그 갱년기를 겪으면서 체중 관리가 더욱 그 힘들어지는데 황 교수님 그 갱년기 이후로 체중 변화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갱년기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갱년기가 나타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런지 호르몬 변화가 약간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 검사 같은 걸 하면 이제 갑상선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이 좀 변하는 걸 좀 보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하체에 살이 많이 붙었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면 지금은 복부 쪽에 살이 좀 붙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벨트를 매는 옷을 입는다던가 허리를 부각시키는 옷을 감추기 입으려고 위해서.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인 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지방이 복부에 그 집중적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거죠. 이게 아주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여성의 경우는 갱년기가 되면 골밀도 감소도도 뭐 그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빨라지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체중만 줄여가지고 다이어트 되는 건 오히려 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자들은 갱년기를 기점으로 호르몬이 크게 출렁이니까 이게 뼈도 문제, 살도 문제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먹는 양 이게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제 중장년기에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칼로리를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이렇게 제한하고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지죠. 또 그다음에 이게 근육까지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 요요 현상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유코치님도 남성 호르몬 변화 있으실 텐데.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막 일하러 가야지. 막 기운이 넘쳤거든요. 요즘에는 같은 시간을 자도 뭐 그렇게 일하러 가야지 막 힘이 확 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잘 잤네 이런. 네, 그래서 확실히 그 피로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성도 이 나이가 들면서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남성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도 근육량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면 근육이 더 쉽게 빠지고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장년은 그러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건강한 체중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라입니다. 네. 중장년 다이어트 첫 번째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20대는 체중 1kg당 0.8에서 0.9g 정도면 충분하지만 중장년은 1kg당 1.0에서 1.2g 이상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이는 닭가슴살로 치면 약 300g, 계란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와, 계란 10개. 그 정도면 진짜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거 한 끼에 다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유, 그거 다 먹으면 뭐 넘치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3끼에 나눠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번에 20에서 30g씩 섭취하면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거든요. 나눠서. 예,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나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제 친구 보면은 비건이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럼 단백질을 좀 먹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좀 있을까요? 물론 있지요. 고기 말고도 두부, 콩, 우유, 요거트, 견과류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2컵 반 정도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두부를 좀 먹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이제 두 번째 원칙 같은 경우는요. 근육을 만들었다면 근육을 유지해야겠죠. 근육 운동이 필수.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네요. 젊을 때 하고. 그렇죠. 네. 젊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였다고 한다면 근데 그때만 해도 달리기만 하면 살이 쪽쪽 빠지죠. 살은 빠진데도 근육은 또 남아 있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중장년층은 이제는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면서 기초 대사량을 떨어지는 걸 막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한 번 하실 때 한 30분 이상 정도는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30분이나요? 야, 그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저는 이게 헬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나 놀랄 정도로 많은데 그런 근력 운동을 하면 정말 좋은 기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력 운동하려면 꼭 이 헬스장에 꼭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사실 가면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드는 거 좀 또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거 좀 싫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꼭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음. 아까 우리 유코치님이 아침에 일어나는 또 고단하다 그러시는데 일어나서 헬스장까지 가는 것이 아주 그렇죠. 네, 그게 귀찮죠. 가장 예, 큰 예.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헬스장까지 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쿼트, 런지, 벽 푸시업, 플랭크 같은 운동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인데요. 아마 나이가 드셨을수록 혹은 또 근육이 많이 빠지셨으면 정말 그 스쿼트의 정자세를 잡는 것도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자세를 시작으로 스쿼트를 천천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내가 몇 회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그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트로트라던가 음악을 틀어두시고요. 그거 끝날 때까지만 좋네요.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서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30분 금방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근육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은 허벅지 근육하고 엉덩이를 쓰겠죠. 그래서 허벅지, 엉덩이, 등, 가슴과 같은 대근육을 움직이면서 칼로리 소비도 많고 기초대사량도 높이는데 효과적인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터벌 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빨리 뛰었다가 뭐 또 걸었다가 빨리 뛰었다 막 속도를 이렇게 가감을 주면서 하는 거를 한 보통 가면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걷기는 아주 좋은 러닝도 마찬가지죠. 좋은 유산소 운동이죠. 혈액순환에도 괜찮고요. 심혈관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걷는 것, 그러니까 빨리 걷건 천천히 걷건 걷는 운동들은 근육을 늘린다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걷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걸으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스쿼트나 아니면 생활상에서 그냥 계단을 오르는 정도의 운동으로 좀 시작을 하셔서 하체 근력 운동을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하체 근력 운동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죠. 네. 예, 특히 이 근력 운동을 안 하고 이 유산소 운동만 하다 보면은 이 살이 정말 볼품없이 빠집니다. 특히 나이 먹어서는 네네네. 볼품없이 빠지고 얼굴도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옷을 입으면 맵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엉덩이 납작해지죠. 예. 그래서 예, 근력 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예. 자, 세 번째 원칙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좀 어렵긴 한데요. 급하게 빼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는 한 달에 5kg을 빼도 크게 없습니다. 5kg 환상입니다. 예. 젊으면 뭐든지 다 돼. 맞아요. 하지만 중장년은 절대로 급하게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건강한 체중 감량 속도는 일주일에 0.5kg입니다. 한 달에 2-3kg. 이걸 2배나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속도로 빼야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방만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 사실 이제 새로 마음을 먹었는데 한 3달에 한 6kg? 6kg에서 한 뭐 7-8kg 빼는 게 최대 목표가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뺀 체중은 요요 현상도 훨씬 적다고 합니다. 네, 급하게 빼면 뭐 급하게 10kg 빼면 대부분 다시 찐다는 거죠. 근데 천천히 6kg을 빼면 그 체중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천천히 빠지면 흥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어쩌죠? 맞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빨리빨리 이 효과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체중계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변화도 함께 관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헐렁헐렁해진다든지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든지 이제 피부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통해서 보면 꼭 체중 숫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아지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은 늘면서 이제 단단해지니까 지방 빠지는 거를 좀 커버해서 체중은 그대로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체형이 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체형이 옷 입었을 때 맵시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계 숫자보다는 거울을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좋네요. 자, 그럼 이제 그 실제로 이 중년 다이어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을 그 몇 가지 좀 살펴보죠. 우리 황 교수님. 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제 식사의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라는 식사의 순서. 제안인데요. 네. 사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해진 세대가 그렇죠. 됐죠. 예. 그래서 먹는 순서를 채소,
혹은 버섯류를 먼저 먹어주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이렇게 먹는 것을 권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혈당 상승률이 완만해지고요. 포만감도 오래 가면서 식사를 하거나 이후에도 충분히 소량의 식사만으로도 근육의 양도 늘리면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특히 중장년은 혈액 관련해가지고 혈당 관리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서 갑상선 호르몬에도 출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빨리 늙는 급속 노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급노화 방지도요. 네. 식당을 가면 어쨌든 여기가 음식을 잘하나 못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 밥만 맛있어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밥부터 먼저 먹게 되는데 순서를 바꿔도 효과가 있나요? 순서만 바꿔도? 네, 여러 연구에서 그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먹는 것이 채소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게 돼서요. 사실 한국 사람들 밥 빨리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포만감이 있는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오히려 포만감이 이후에는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혈당이 급히 올라가게 되면은 인슐린이 확 올라가게 되면서 지방 축적을 촉진시키는 영향이 잊혀지기 때문에 순서만 바꾸더라도 몸에는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 같은 경우는요.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떼서 먹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긴 하지만요.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되고 또 유지를 해야 되는 중장년층에게는 조금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유코치님 그러셨잖아요. 단백질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것이 흡수도 좋고 근육량이 느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간헐적 단식도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먹되 이것을 순서에 맞춰서 먹고 그리고 단백질을 빠지지 않게 하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가면서 가능하다면 조금 늘려가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간헐적 단식도 단식이지만 또 전날 좀 밥을 좀 많이 먹었으면 부담이 돼서 아침을 거르게 되는데 그럼 안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몰아먹는 것만큼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규칙적으로 먹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것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고 오후에는 또 간식을 덜 찾고 폭식을 덜하게 하는 요점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세 번째 팁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갈증을 좀 덜 느끼기도 하고요. 좀 덜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수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거꾸로요? 네, 그럼요. 그래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는 충분하게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사실 바다도 70%가 물이지만 사람도 70%가 물인데 그렇죠. 그게 부족하면 얼마나 도르는 그 물의 양이 적겠어요. 네. 물의 양이 적으면 피가 더 늦게 도니까 영양분도 덜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대사도 좋아지고 영양분 공급도 좋아지고 또한 노인분들 변비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가공식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몸 움직이기가 귀찮으니까 라면 끓여 먹기 편하고 맞아요, 레토르트 맞아요. 데워가지고 대강 먹고 아니면 빵이나 과자 좀 집어 먹다가 배부르니까 그만 먹을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성분상 나쁜 것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칼로리는 높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탄수화물만 높아가지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호르몬 흔들려 근육도 빠져 이러시면서 살만 찌기 쉽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저녁에 소주 한두 잔 한 컵보 요거는 좀 괜찮을까요? 드디어 우리 서작가님 술 얘기 나왔네요. 네.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알코올은 칼로리가 높아요. 거기다가 복부 지방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요망한 녀석이랍니다. 소주 한 병이 한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밥두 그릇 먹는 거예요. 네, 비슷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서 작가님의 그 즐거움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인생의 낙인데. 끊으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횟수를 좀 줄여보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일주일에 2회 이하라던가 아니면 한 번에 2잔 이내로 좀 제한하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조금 고문이죠. 네, 그렇죠. 고문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술 드실 때는 안주를 조금 조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자신 있어요. 맞아요. 좋은 술 먹을 때 예. 좋은 안주 먹어라라고 예. 하지만 일단 술 먹을 때는 무조건 좋은 안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물 많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소주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좋다고 하셨어요. 아. 네, 오히려 술을 희석시키면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긴 한데 또 남성분들은 술 깬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애초부터 횟수 줄이시고요. 먹는 양 전체적으로 줄여보자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물 많이 드시고 네. 안주는 치킨, 튀김 이런 거 말고 네. 삶은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좋은 단백질 네. 좋은 안주 이렇게 네. 드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정리해 주시죠, 유 코치님. 네, 특히 이제 중장년들의 경우에는 이게 젊은이들은 참 부러워요.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라고 합니다. 먼저 지나친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다이어트 할 때, 그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던가, 여성의 경우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멈춘 경우, 또는 이제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심해질 경우, 뭐 이런 통증도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보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학이죠. 이러면 그건.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일주일에 1kg 이상 급격히 감소할 경우에 이것도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거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1kg 이상 빠지면 그건 건강검진 받으러 그건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뭐 제 주변은 당연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테니까는 그 친구들 보면 꼭 특히 그 고혈압약, 이 고혈압 약을 먹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친구들이 점점 늘었더라고요. 이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다이어트 할 때 좀 특별히 좀 주의할 게 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라고 합니다. 이게 꼭 뭐 비만 약을 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내 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체중이 감소하면 약의 용량 조절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갑자기 식단을 바꾸면 혈당이나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그 중장년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교수님?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정리 박사 한 교수님. 네. 네, 중장년층은 기초 대사량이 20대보다 300에서 500칼로리가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밥을 2그릇 이상씩 더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 양 줄이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근육량 감소와 호르몬 변화가 체중 증가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육량에 집중을 하고 오케이. 호르몬이 변화가 많이 안 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하신다면 자신의 몸무게 기준으로 1kg당 1g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흡수 때문에 1g에서 1.2g까지도 네.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한 여기에 더해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2-3번은 하시고요. 어려우시다면 헬스장 가지 않으셔도 일상에서 계단 오르기라던가 의자에서 잡고 일어서는 이런 운동마저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때는요. 한꺼번에 쑥쑥 빼지시 마시고 일주일에 한 0.5kg, 한 달에 한 2kg에서 3kg 정도만 천천히 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세끼의 식사를 하시되 너무 떨어뜨려서 먹거나 폭식하는 것을 좀 주의하시는 것이 중장년의 다이어트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를 충분하게 먹어주셔야지 체액 유지라던가 순환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또한 급하게 빼려고 하시지 마세요. 한국 사람 급한 거 아는데 급히 빼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로 꾸준하게 꼬박꼬박 먹어가면서 하나 둘 운동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코치님 오늘 좀 이야기 어떠셨나요? 네, 정말 유익했습니다. 제가 지금 술 안 먹고 식단 조절하고 이제 3주째인데요. 근데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인상 깊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스쿼트를 좀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한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사실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원푸드 다이어트를 했다가 음. 굶었다가 이랬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호르몬의 문제가 더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에서 큰 이해가 있었고요. 굶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서 운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천 한번 해 봐야겠네요, 저도. 예, 두 분 모두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구독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장년 다이어트는 급하게가 아니라 건강하게입니다. 우리 몸은 20대와 다르니까 그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 별별다방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